뭐 맨날 고객이 없어 이런 말들을 가끔 하는데 내가 정말 안타까워요. 그럴 때마다. 아니 왜 일을 하면 할수록 고객수가 늘어나지 왜 줄어들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회사 입장에서 나를 완전히 죽일 놈이겠죠. 근데 뭐 어떻게 해. 아프고 다치고 사망했는데 돈 나가야지. 자, 오늘의 주제는 자칫 잘못 들으면 우리 설계사님들의 약간 피를 깎는다고 해야 되나? 서로 그런 느낌의 얘기일 수도 있지만 서로 우리 설계사님들이 발전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이 주제를 선택을 했고, 그런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이거는 우리 설계사님들보다는 일반인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하겠습니다. 예. 왜냐면 일반인들이 더 좋아하면 좋은 보험설계사 구별법을 알아가지고 일반인들이 좋은 보험설계사 구별했고 내가 거기에 해당이 된다면 고객님들이 많이 올 것이고 당연히 우리한테 계약도 많이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발전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좋은 보험 설계사 구별법. 네, 좋은 보험 설계사 구별법 뭐냐면은 딱 세 가지예요. 뭐냐면은 계약 건수, 그 다음에 고객 수, 그 다음에 손해율이에요. 손해율. 자, 이걸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설계사가 큰 계약 하나보다는 다건의 계약을 하는 거를 좀 추천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게 영업에 이 다건 계약이 꽃이기도 하면서 설계사 그만큼 활동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고객들이 더 많이 모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다건의 계약을 했다는 것 자체가 공부량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전문가라는 거는 공부만 많이 한다고 전문가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지속적으로 경험할 때 전문가가 되는 건데, 건수가 많다는 거는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 경험 와중에 공부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설계사의 이 전문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게 현장에서 제가 필드에서 느낄 수 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제가 건수가 많으면은 좋은 보험 설계사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보유 고객 수예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고객이 떠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떠나가고 나한테 있고, 또 신규 고객이 저한테 계약을 했지만 또 안 떠나가고 계속 나한테 있다 보면은 고객 수가 점점점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고객 수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설계사가 서비스를 굉장히 잘했다는 뜻이에요. 관리도 잘하고 서비스도 잘하고 막 기타 등등등 다 잘했다는 거예요, 고객한테. 그러니까 안 떠나죠, 고객이. 그러니까 일을 하면 할수록 고객 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설계사들이 뭐 맨날 고객이 없어 이런 말들을 가끔 하는데 내가 정말 안타까워요. 그럴 때마다. 아니 왜 일을 하면 할수록 고객 수가 늘어나지 왜 줄어들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예? 그렇잖아요. 고객이 또 기존에 있어야 그 고객들한테도 소개도 받고 뭐 추가 계약도 받는 거지. 고객 수가 점점 줄면 이 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객 수가 많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설계사는 좋은 보험 설계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세 번째가 거의 맥락이 비슷하긴 한데 손해율이에요. 손해율. 뭐냐면은 저는 사실 설계사 할 때 손해율이 1400%까지 올라갔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그동안 받은 보험료 대비 나간 보험금이 14배가 많다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 나를 완전히 죽일 놈이겠죠. 근데 뭐 어떻게 해. 아프고 다치고 사망했는데 돈 나가야지. 근데 막을 수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중에 깨알 같은 보험금들이 좀 많았어요. 뭐냐면은 뭐 수술비, 실비, 일당, 또 저기 운전자 보험에 있는 뭐 자부상, 또 뭐 있어? 일상생활 배상 책임, 뭐 자동차 보험에서 하는 거 등등등. 이게 뭐냐면은 설계사가 고객을 관리를 하게 되면은 고객은 아무래도 당연히 보험금을 받는데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설계사가 손해율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고객을 잘 챙겨줬다는 뜻이야. 손해율이 높은 설계사는 오히려 고객을 잘 챙기는 설계사다 라는 겁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반가운 거죠. 예, 왜냐하면 회사에 피해가 가든지 말든지 고객을 챙겼으니까. 다만 우리 설계사끼리 얘기하니까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원래는 나갔어야 되는데 못 받을 거를 챙겨줘야지. 원래 못 받을 거를 챙겨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이건 뭐야? 보험 사기죠. 같이 깜빵 갈 일 있어요? 요새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뭐 백내장도 마찬가지고 뭐 허리 디스크도 마찬가지고, 내가 뭐 일일이 다 설명을 안 하겠지만 설계사 업무를 하다 보면은 이게 약간 그 꼼수나 요령 같은 거를 좀 알게 돼가지고 그거를 막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원래는 고객들이 챙겨갈 수 있는 거, 뭐 실비도 가끔 계산 잘못될 때도 있고, 입원 일당도 예를 들면은 3일 입원했는데 막 이틀 나갈 때도 가끔 있고 그래요.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이 가끔씩 벌어지는데 이런 거 챙겨주라는 거고, 또 하나는 청구할 일이 있었는데 청구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자동차 그 사고가 났었어. 근데 자부상이 가입돼 있는데 그 못 탔네. 근데 보니까 며칠 안 됐기 때문에 그걸 뭐 탈 수 있으면
타게 해주는 거고, 또 과거에 청구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면책당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 번 더 확인해가지고 이거 지금 받을 수 있다 해서 알려드리면은 받을 수 있는 거고, 뭐 종수술비도 마찬가지고, 뭐 각종 수술 같은 것도 몇 개 있잖아요. 그런 담보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챙겨주면은, 앞에서 말한 거 있죠. 앞에서 뭘 말했어요? 건수하고 고객수 있잖아요. 이것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저는 이게 설계사님들보다, 만약에 혹시 일반인들이 제 영상을 봤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몇 건을 했는지, 고객 수가 얼마인지, 손해율 얼마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보여달라고 하시면 돼요. 보여달라고. 네, 보여달라고 하시면 되는데, 우리 GA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보험회사를 이제 다양하게 팔고 있어가지고, 전체 건수라든가 전체 보유 고객 수를 그 나오는 전산이 있는 데도 있고 안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한 80% 이상은 나와요. 이제 계약 건수가 자기가 다니는 회사 전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산은 원수사 전산 아니에요. 예, 자기가 다니는 회사 전산, 거기 말하는 거, 거기 보면 건수는 대략 보통 나오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한 달에 몇 건 합니다, 보여드려도 되고, 1년에 몇 건 합니다, 보여드려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고객 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회사 전산에는 없어요. 왜냐면 그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저장을 이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수사 전산을 봐야 되는데, 앞에 거, 그냥 회사 전산 아니더라도 원수사 전산에서만이라도 주력으로 판매하는 회사들이, 설계사들은 아무리 GA지만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보여달라고 하시면 거기에 다 나옵니다. 그 전산에 계약 건수, 보유 고객 수, 그 다음에 손해율까지도 사실 다 나와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설계사들 중에서는 내가 계약 건수도 좀 높고 보유 고객 수도 많고 손해율도 높다 하면 그냥 자신 있게 보여주세요. 열심히 한 증거니까. 예, 보여주세요. 그러면 고객들이 신뢰가 더 가는 거죠. 일반 그 고객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요구하셔도 돼요.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고객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손해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보여달라고 하시면은 솔직히 보여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설계사님이 그거를 안 보여주고 싶다, 그럼 또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굳이 오픈해야 될 그 데이터는 아니기 때문에. 다만 오픈을 안 한다는 거는 이 셋 중에서 좀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좀 자신감이 없다라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웬만하면 오픈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건수가 좀 적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앞으로 그럼 열심히 한다고 하면 되는 거지. 이걸 뭐 절대 지표로 해가지고 이거 아니면 뭐 다 나쁜 설계사야, 그러진 않는 거죠. 오히려 손해율이 많이 높으면 다른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의심. 그러니까 이제 대략적으로 좀 보면 좋은데, 손해율의 기준은 제가 그냥 이렇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막 1400% 이거 너무 높은 거고, 일반적으로 100% 정도 되면 굉장히 저는 좀 베스트로 봐요. 한 80%에서 100% 요 정도만 돼. 왜 그러냐면, 쉽게 말해서 손해율은 받은 보험료 대비 나간 보험료에 대한 비율이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100%라는 거는 받은 만큼 다 내보낸 거야. 예. 그러니까 이 설계사한테 맡기게 되면 나도 최소한 어떤 일이 있게 되면 무조건 100%는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설계 자체도 엄청 잘한 거예요. 왜냐면 설계를 잘못하면은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설계도 꼼꼼하게 했으니까 미래 위험을 꼼꼼하게 미리 다 체크를 해가지고 그걸 다 예상을 해가지고 데이터화 해가지고 설계를 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손해율이 높으면 설계도 잘한 거고 꼼꼼히 챙겨준 거다라는 거고, 거기에 건수에다가 고객 수까지 높으면 이 사람은 진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전문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고객 수가 많다는 거는 고객들한테 다른 서비스가도 굉장히 인간적으로 잘했기 때문에 고객이 안 떠나고 있는 거다라는 증거입니다. 좋은 보험 설계사 구별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를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일반 분들은 좀 더 안심하고 계약할 수도 있고, 설계사 같은 경우는 내가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지표를 맞춰야겠다 생각을 하시면 좋은 설계사가 분명히 되실 거니까 이렇게 좀 하셔라는 취지로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